혹시 소중한 사람의 부탁이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밤새 끙끙 앓았던 적 없으신가요? 거절하면 저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내키지 않는 부탁을 들어주고는 두고두고 후회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오랜 세월 쌓아온 정 때문에 더더욱 매정하게 끊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지혜롭지 못한 수락 한 번이 평생을 일궈온 삶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를 병들게 하는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부탁 4가지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만으로 시작하는 금전 부탁. 정말 미안한데 급해서 그래. 딱 한 번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 가장 가깝다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노후 자금은 단순히 여윳돈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조금만이라며 빌려준 작은 돈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돈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보증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물론 가장 소중했던 사람까지 잃게 되는 비극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명한 거절법은 무엇일까요?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집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네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집은 어떤 경우에도 돈 거래는 하지 않기로 가족끼리 약속했네. 미안하네만 이 원칙은 지켜야 할 것 같아. 직접적인 도움은 어렵지만 마음만은 항상 응원하겠네. 이렇게 말하면 부탁을 거절하는 주체가 나 개인이 아닌 우리 집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운함을 최소화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잠깐이면 되라는 식의 돌봄 부탁. 어머니, 저희 잠깐 급한 일 좀 보고 올게요. 애 좀 잠깐만 봐주세요. 자식에게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행복이자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 매일이 되고 나의 일상이 사라지는 황혼 육아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젊은 시절과는 다른 우리의 체력과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은퇴 후 꿈꿨던 나만의 시간, 취미생활, 건강관리는 뒷전이 되고 자칫 몸과 마음에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현명한 거절법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안 된다고 선을 긋기보다 내가 기쁘게 도와줄 수 있는 선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매일 봐주는 것은 내 건강에 무리가 가서 힘들 것 같구나.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후만큼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봐줄 수 있단다. 그 시간은 할미할비가 우리 손주랑 오붓하게 보낼게. 이렇게 구체적인 가능성의 선을 제시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당신밖에 없다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 부탁. 내 속 터지는 얘기 들어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든 이야기, 남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고 일방적으로 위로를 요구하는 친구나 지인이 주변에 한두 명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주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 감정까지 병들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건강한 관계란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다른 한쪽이 이를 받아내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나의 긍정적인 기운을 앗아가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을 유발합니다. 현명한 거절법은 무엇일까요? 대화의 주제를 부드럽게 바꾸거나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가 요즘 힘든 일이 많구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그런데 우리 오늘은 이왕 만났으니 즐거운 이야기만 하면 어떨까? 그동안 있었던 좋은 일 같은 거 말이야.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나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 힘든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기가 조금 버겁게 느껴져.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은 우리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자. 넷째, 명의만 빌려달라는 위험한 부탁. 아버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절대 피해가는 일 없어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 도박을 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사업, 대출, 휴대폰 개통 등 어떤 이유에서든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그 자리에서 예외 없이 단칼에 거절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내 이름과 전 재산을 담보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빚이 생겨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법은 몰랐다는 변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거절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설픈 위로나 협상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단호한 태도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명의를 빌려주는 건 해줄 수 없어. 이건 널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지켜야 할 철칙이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절대 불가의 원칙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지혜. 1. 금전 부탁 원칙으로 거절하기. 2. 돌봄 부탁 가능한 선을 제시하기. 3. 감정 부탁 솔직하게 한계 알리기. 4. 명예 부탁 단호하게 선 긋기.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4가지 부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현명한 거절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나 매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나의 인생을 평온하게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마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면서 관계를 위태롭게 이어가는 것보다 정중한 거절을 통해 나 자신을 지키고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선물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평온하고 주체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